이정우는 52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가슴이 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고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아파트가 그를 맞이했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정훈에게 자유는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이제 설렘이나 사랑 같은 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 건가?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훈은 집 근처 새로 생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가던 곳이 문을 닫아서 우연히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창가 쪽에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빈자리를 찾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한쪽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모습, 책을 읽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그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강은혜. 30년 전 대학 시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첫사랑이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정훈은 그녀의 테이블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 씨. 맞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에 놀란 듯 했지만 정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훈 씨. 그 목소리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서로의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정훈이 기억하는 그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혜가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반쯤 비어있는 카페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만이에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30년쯤 됐나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훈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 그리고 1년 전에 이혼했다는 것. 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둘 다 독립했어요. 큰애는 30이고 직장 다니고 있고 작은 애는 28인데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정훈은 말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혜 씨는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했었는데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정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은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요? 딸이 하나 있어요. 32살이고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왔는지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저 근처에 살아요. 몇 달 전에 이사 왔거든요.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주말에는 이렇게 카페에 나와서 책을 읽곤 해요.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작년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면서도 운명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은혜 씨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은혜는 정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가끔 궁금했어요. 정훈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순간 정훈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궁금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헤어졌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잖아요. 그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군대 문제도 있었고 취업 문제도 있었고 서로 미래가 불확실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날, 한강 둔치를 걸으며 손을 잡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정훈 씨가 저한테 꽃을 선물했던 거 기억나세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장미 12송이였어요. 제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서 산 거였어요. 정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거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정훈 씨가 그 달에 라면만 먹었다면서요? 누가 그랬어요? 민수가 말해줬어요. 같이 자취하던 친구요.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리움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정훈과 은혜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카페 안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혜가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정훈도 시계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4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저녁 드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정훈은 말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밖에 야경이 보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훈 씨는 요즘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골프 치러 가요.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요.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죠. 정훈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은혜 씨는요? 저는 요즘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요. 수채화요.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겨서 시작했어요. 은혜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멋진데요. 아직 서툴지만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훈은 은혜가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무언가에 몰두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대화는 더욱 편안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죠.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거나 일찍 잠들곤 했어요.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기도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은혜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슷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외국으로 유학 가라고 했을 때 보내줬어요. 저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은혜의 말에는 담담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훈 씨도 잘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시려고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가까워서요. 10분 정도면 돼요.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저도 운동 삼아 걷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혜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훈 씨. 은혜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요.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정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정훈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먼저 다음 만남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이죠. 저야 언제든지 좋아요. 정훈은 너무 기쁜 나머지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제가 다니는 수채화 클래스가 있는 곳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나야 해요? 오후 2시 정도? 완벽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돼요. 두 사람은 약속을 정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은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여기에요. 은혜가 아파트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정훈 씨.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야말로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봐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 이 설렘, 이 행복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함께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7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매일 출근하고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토요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훈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할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공원에 도착한 정우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돌아봤습니다. 은혜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정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연못 주변의 산책로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저기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은혜가 공원 한쪽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테라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라스에서는 공원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수채화 수업 끝나고 종종 들러요. 여기 앉아서 공원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은혜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여러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연못의 오리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모두 수채화로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정우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 나무 그림 정말 생생하네요. 정우는 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저 나무는 사실 이 공원에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죠? 은혜가 멀리 있는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같이 가볼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신 후 그 나무로 향했습니다. 나무는 정말 장엄했습니다. 수백 년은 됐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였고 그 아래에는 넓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혜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훈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들의 지저김도 들렸습니다. 정훈 씨.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훈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내내 정훈 씨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솔직함과 떨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 씨 생각밖에 안 났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요. 그리고 저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은혜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요. 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혜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저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딸도 멀리 있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매일이 무의미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훈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설레고 다시 기대되고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훈은 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혜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훈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은혜 씨,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나이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무엇을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함께 걷는다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훈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은혜 씨.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은혜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시작이요? 네. 우리 다시 만나는 거요. 데이트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우리한테 맞는 속도로요.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서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저도 그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거요.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제 딸에게도 정훈 씨 아이들에게도요. 우리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요. 괜히 주변 사람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약속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훈과 은혜는 매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했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갔으며, 때로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은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쇼팽의 피아노 곡을 즐겨 들었습니다. 정훈은 등산을 좋아했지만 혼자 가기가 싫어서 최근 몇 년간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고 정훈은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습니다. 서로의 작은 습관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여기 기억나세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처음 손잡았던 곳이잖아요. 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훈 씨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손을 잡는데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그때 정말 긴장했었거든요. 귀여웠어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훈의 손에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혜 씨. 네. 행복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저도요. 은혜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은혜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정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훈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강 다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과 은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정훈은 은혜의 그림 수업에 함께 가기 시작했고 은혜는 정훈과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은혜의 작은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은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 전시회에 출품하면 어때요?
정훈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충분히 훌륭해요. 정말로요. 은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은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딸한테서 왔어요. 은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엄마야. 정말? 언제? 다음 달?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응, 알았어. 엄마도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응, 사랑해. 전화를 끊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딸이 다음 달에 한국에 온대요. 2주 정도 머물 거래요. 정말요? 잘 됐네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작년 명절 이후로 못 봤거든요. 은혜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보였습니다. 왜요? 무슨 걱정 있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딸한테. 정훈 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혜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사실 말하고 싶어요. 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다시 행복해졌다는 걸요. 그럼 말씀하세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말할게요. 정말요?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정훈은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아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정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 아빠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를요?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 후로 계속 만나고 있어. 성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은 아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반대하면 어떡하지? 혹시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빠. 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좋아요. 정말? 네.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최근에는 표정도 밝아지셨고 목소리도 활기차셨어요. 그분 때문이었군요. 미안하다. 얘기를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정훈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가끔씩 웃기도 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제 동생도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에 시간 맞춰서 같이 밥 먹자. 좋아요, 아빠. 은혜도 비슷한 대화를 딸과 나눴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머니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분 꼭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훈의 두 아들과 은혜의 딸, 그리고 정훈과 은혜. 6명이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정훈의 둘째 아들이 농담을 던졌고 은혜의 딸이 크게 웃었습니다. 성민은 은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은혜는 따뜻하게 응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빠, 저희 먼저 갈게요. 천천히 계세요. 성민이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훈과 은혜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땠어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 받아들여줬어요. 저도요. 제 딸이 정훈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사실 좀 걱정했었어요. 저도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정훈과 은혜는 단풍이 든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혜 씨, 우리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시간 참 빠르죠? 정말 행복한 6개월이었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훈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저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은혜는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고 밤에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거요. 은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은 조급해졌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은혜가 정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매일 밤 집에 혼자 돌아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정훈 씨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럼. 네, 같이 살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정훈은 은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단풍 든 나무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시간을 이긴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두 달 후 정훈과 은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물건을 합치고 가구를 배치하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은혜의 그림들이 걸렸고 서재에는 정훈의 책들이 꽂혔습니다. 베란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화분들이 놓였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게 꿈만 같아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훈 씨를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그날 카페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은혜 씨 약속해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서로를 소중히 하기로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요. 그리고 절대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로요. 저도 약속할게요. 정훈 씨를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기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52년을 살아온 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훈과 은혜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혹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하지만 그들은 금방 화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운명적으로 재회했던 그 장소. 그들은 그때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1년 전 오늘이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은혜 씨를 다시 만난 날이요. 그날 제가 정훈 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정훈 씨 후회 안 해요? 은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저랑 다시 시작한 거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은혜 씨는요? 저도요. 정훈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정훈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훈 씨.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52년, 50년을 각각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봄꽃이 만발했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정훈과 강은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